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반짝 상승을 보였던 우리 증시,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또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일정이 CPI 지수 발표부터 옵션 만기일까지 남아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 속에 시장 변동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남은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주 후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 중국인 중국 관광객의 하루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 전체가 이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에 대한 재개 분위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좀 나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사 내용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테마 종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지수 움직임을 좀 봤었을 때 저는 이제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거든요. 여전히, 무디스에서 발표한, 지역은행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런, 내용들로 좀 하락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소부장 쪽이 많이 안 좋은데,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전혀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수 흐름은 봤었을 때 코스피 시장은 0.44% 정도 하락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양호한 흐름이 양봉으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2,600선 아직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양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내일장이라도 충분히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옵션 만기 날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좀 줄여놓죠. 이러면 이제 옵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래서 양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이제 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일단 양매도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옵션의 프리미엄만 좀 먹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에코프로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좀 전환을 했어요. 900선 자리에서 반등이 올라왔는데 오늘 아마 내일이에요. 내일 결정되는데 MSCI 편입 될지 에코프로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막아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는데 역시나 좀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시장이고 중소형주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적인 면에서 좀 대응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하루하루 보면서 매번 테마가 바뀌고 매번 또 시간마다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적인 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노란 톡방에서 오시면은 종목 시황이라든지 종목 흐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또 노란방 오시면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꾸준하게 장 지켜보면서 대응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시고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테마 속에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됐습니다. 관련된 상승 시그널 잡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시그널 알아볼까요?
네, 뭐 종목으로 치면 먼저 가장 그 상승폭이 컸던 게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뒤에 이어서 코리아나도 역시나 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뭐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좀 금액적인 면은 크지 않아요. 예, 일단 뭐 70억, 예,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70억으로 상한가 들어갔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250억으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작다 보니까 글쎄요, 뭐 이거를 뭐 예, 끌고 가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좋게 보는 쪽은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이 왔었을 때 GK 예, 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죠. 이쪽으로 좀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아직 상한가 닿지 못했고 또 호텔 쪽으로 해서 롯데관광개발이 또 26% 거의 또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이런 이런 소매 쪽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은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아요.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이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내수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약간 좀 중국과의 관계가 이 정치적인 면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는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중국이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말 바꿔버리면은 바로 또 급락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시고 이미 좀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내용적 이런 차트 종목적인 면을 봤었을 때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있고 아까 이제 GK는 말씀 좀 드렸지만 좀 전에 이제 파라다이스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역시 전환되면서 GK보다 약간 좀 상승폭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제 뒤에 바로 방송을 해주시는 김선우 전문가님께서도 이런 GKL이나 파라다이스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도 추천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시 좀 낙폭 과대주라든지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종목들을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뭐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으로 좀 이번 주에 큰 수익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종목 추천하시는 거 보면 항상 뭐 당장의 시세가 안 나오더라도 좀 지나서 뭐 1, 2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시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너무 좀 잘 골라주신 것 같아서 우리 11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좀 수익을 좀 많이 챙겨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뭐 저랑 김선희 전문가님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마무리 좀 지으면은 일단은 요거 중국 관련해서 좀 상승 시세 굉장히 좋아요. 실적 받쳐주는 쪽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화장품 관련주 쪽보다는 카지노 관련주 쪽이라든지 호텔 관련주 쪽 이쪽은 실적이 좀 양호한 흐름이라서 그나마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항상 지금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중국 관련해서 언제든지 이 정치적인 문제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매일매일 시장이 좀 바뀌어요. 테마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너무 이제 장대 양봉에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 정도 좀 관망하셨다가 다음 주 정도에 계속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이 없다. 뭐 중국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고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11시 방송의 두 기둥이시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이렇게 테마성 짙은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시고 잠시 뒤에 오시는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탄탄한 실적 바탕으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로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아닐까 싶은데 내수적인 부분에선 좋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 또 온탕과 냉탕을 오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 대응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히 상승 중인 테마 있는데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 쪽에서 뭐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대장주이기 때문에 쉽게 잘 안 죽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게 뭐 거의 비트코인도 아니죠. 거의 알트코인 수준으로 정말 위아래로 흔드는 게 좀 심한 종목이긴 한데, 뭐 투자 경고나 이런 걸 좀 무시하고 많이 움직여요. 근데 뭐 이거는 거의 단타를 위주로 하시는, 뭐 트레이딩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뭐
끌고 가서 뭐 저점에서부터 끌고 가서 나는 이 종목을 이제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 테마 종목을 제가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대부분 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 중국 관광객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수 관련 쪽은 대부분 다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처럼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 쪽은 그냥 단순히 지금 가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호재 이런 내용이 없어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상승하는 종목으로 자금이 좀 몰리기 마련인데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뭐 매매 관점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런 종목을 매매하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없겠지만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뭐 짧게 매매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매매 관점보다는 그냥 모른다. 나는 이런 종목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관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다른 종목 2등주로서는 LX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내가 매매해야겠다라면 대장주를 하시는 게 맞아요.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여기서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지. 뭐 2등주, 3등주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되고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도 이왕이면은 대장주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보는 쪽이 뭐 화장품이다. 화장품이면 화장품의 대장주. 그리고 뭐 나는 카지노를 보겠다. 그러면 카지노의 대장주.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낫지. 뭐 2등주, 3등주를 매매했었을 때는 뭐가 안 좋냐면은 혹시나 뭐 어떤 한 종목이 대장주에서 상한가가 풀렸다. 그러면은 2, 3등주는 그냥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항상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그게 잘 대응이 안 되세요. 어떤 게 대장주인지도 모르고 내 종목만 보고 있다가 내 종목이 확 밀려버리면은 이거 왜 밀리지 하면서 그냥 하다가 결국엔 이제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에요. 매매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니까 차라리 뭐 비가 올 때 뭐 밖에 지금 태풍도 불고 있는데 태풍 오는데 밖에 나가지 않잖아요. 우산 들고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집에 있으면 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매매보다는 그냥 시장 관망하시면서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업종이 갈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또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도 오후장에 또 계속 찾아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관망하시면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전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하루에 50% 넘는 변동성을 보일 정도로 정말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더분들이 아니시고서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씨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잡으면 좋을지 차분하게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볼게요.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전일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두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펩트론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뭐, 나스닥 지수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비만 관련 쪽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했고, 그에 따라 또 우리나라, 이제 펩트론도 개발적인 호재도 오늘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10,000원대부터 시작했던 종목이 지금 40,00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단기적으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만에 한 4배 정도 뛰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더 들고 가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차트적으로는 21선 다리를 이격을 좀 많이 보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이렇게 이격이 좁혀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매매 관점으로는 괜찮아요. 이런 자리에서 깨지면 이제 손절하는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손실도 크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보셔도 좋은데 지금은 너무 좀 고점이라서 여기서 이제 4만 원 뭐 뚫자고 하면은 이제 돌파 매매라고 따라가시는데 그런 거 돌파 매매가 아니고 그냥 고점에서 따라가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하고 어제 거래대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대금 많이 터질 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서 내가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겠다, 뭐 수익 관점으로 보겠다 하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또 내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금요일 날 조정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비만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의 매출이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이게 매출로 영향을 줄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저도 팩트론을 좋게는 보고 있었는데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략 자리는 제가 뭐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 한 21선짜리 눌림목을 많이 말씀 좀 드리는데 아직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기간적인 조정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뭐 충분히 또 공략할 만한 종목도 나오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분들 영역이니까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신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제 실적 좀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제 시그널로서 비만 치료제 짚어드렸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서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터질 때는 주의를 하셔야겠고 또 내일이 금요일인 만큼 그런 리스크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 시그널들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그널들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하는 종목들 리뷰로 다뤄볼 텐데 수익 중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6가지만 추려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7월 28일 공략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알아볼게요. 로봇 관련주들 재공략했었는데 일단 지난주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1%, 14%,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누적적으로 54% 수익 중이고요. 자, 지난 금요일이죠. 일주일이 채 안 된 종목인데 마녀공장입니다. 오늘 좀 대장주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26%까지 상승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공략주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일주일 만에 수익률 21% 만들고 있고요. 어제 급등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면서 요즘에는 또 오전 시초가를 공략하고 있는데 오전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략했던 시초가 종목들 보로노이와 이수페타시스였는데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제 9% 수익을 보고 있고 오늘 장에서 또 시초가로 공략했던 바이오니아가 몇 시간 만에 또 24% 급등 중이네요. 6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아직,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대장주 역할, 로봇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밀려도 그렇게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있고, 15만원 정도 다시 한번 재돌파를 노려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조정 받았을 때도 역시나 지금 거래대금 없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다시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지금 뭐 이 중국인 관광객 관련주들로 자금이 좀 몰려서 상당히 좀 소외는 받고 있지만 그래도 뭐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재상승 가능하다, 돌파 가능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15만 원 이상 나왔을 때 거래대금 터지는 구간 그런 자리를 나는 목표치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녀공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돼서 아마 월요일 날 시초가로 편입이 됐을 거예요. 방송상으로는 이제 이번 주 제가 추천드린 첫 번째 종목인데, 뭐 그 자리에서부터 좀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와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또 급등이 좀 나와줬네요. 물론 이제 중국인 관광객 관련주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기 때문에, 급등이 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오늘 또 거래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일단 제가 중요하게 좀 봤었던 지지 저항 라인이 32,000원 구간이었어요. 요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이제 상장 첫날 시초가거든요. 요 자리를 이제 지지해 준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32,000원 자리를 보시면서 요 자리가 지지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조정 나올 수 있는데
뭐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빨리빨리 챙겨주시면 상관없고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이게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PER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저점에서 이게 추천을 좀 드렸었던 거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면은 또 고평가 논란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일단 탄력이 붙었을 때 조금 더 시세는 보실 수 있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문제가 좀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32,000원 정도 가격대 보시면서 꾸준하게 상승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여전히 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찍긴 했는데 일단 시장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좀 빨리 나왔어요. 저점에서 보면은 뭐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지금 신약 AI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이제 신테카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좀 전에 나중에 좀 말씀드린 보로노이도 있는데 이런 쪽 신약 AI 관련주들은 아직 좀 성장 가능성적인 면에서 뭐 재무적인 상태를 보기보다는 일단 성장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 게 아직 이게 개발 단계에 있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AI 쪽에서는 의료 쪽이 가장 좀 곽광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서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들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좀 이스파타시스가 좀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본 종목이긴 해요. 근데 오늘 좀 3만원대 자리를 좀 간당간당하게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3만원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면은 좀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 종목이 좀 안 좋아서 정리한다기보다도 이제 추가적인 손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는 피하는 게 좋아요. 하반기에 있어서 HBM 관련 쪽 매출이 계속 뭐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시장이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없고, 수급적인 면에서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만 저도 좀 보고 들어간 거지, 여기서 뭐 급반등으로 뭐 추세 우상향으로, 뭐 길게, 뭐 3분기 내내 좀 보셔야 된다. 제 이제 매매 스타일상으로는 그렇게 좀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안 나오면은 일단 정리하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보르노이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 계속 흐름 좋죠. 아직 신고가 자리는 돌파 못 나왔는데 일단 신약 AI 관련해서는 이제 보르노이와 말씀드린 신테카 바이오 두 종목을 좀 꾸준히 좀 추적하고 있고 뭐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 그래서 내일 정도 한번 전고점 자리 뚫어줬을 때 77,000원 정도 뚫어줬을 때 한번 슈팅 나왔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 좀 드리면 이제 바이오니아예요. 어제 저녁 방송 8시 방송에서 공약수를 좀 드렸었고 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좀 좋았었던 반면에 흐름이 좀 좋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니아를 좀 봤었던 거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유심 있게 보는 게 탈모 화장품 해서 코스메르나의 이 매출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매출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입소문을 타고 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매출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매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유럽 아마존에서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화장품을 쓰고 효과가 이제 나오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7월 달부터 판매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뭐 다시 한번 이제 상품을 한번 다 쓰고 나서 리뷰 같은 거 올라오면 이제 9월 달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4만 원 자리를 굉장히 잘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뭐 잘 안 깨지고 좀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시세가 안 나오더라도 조금 요런 4만 원 구간이 지지가 돼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매출에 관련된 이슈로 물론 2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양호한 실적은 아니지만 3분기부터는 충분히 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저도 이건 단기보다는 좀 중기 흐름으로 드린 종목이니까 좀 여유 있게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우상향하는 종목들 좀 대부분 좋아하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요런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포트에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이오니아를 넣어드렸고요. 일단 공략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오전장은 일단 관망하시고 오후장의 시장 대비 또 괜찮은 종목들, 양원 흐름들 있는 종목들 좀 보고 또 공략주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했던 이 화장품부터 신약 AI 또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앞으로의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초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지수 흐름 자체는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이슈가 있고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만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어제 저녁이었나요? 오늘 아침부터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6호가 돌아온다. 중국 여행객들 단체 여행을 중국 당국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슈몰이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싸그리 다 올라갑니다. 다행히도 제 추천주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좋은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좀 봐드리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게 굉장히 조금 재밌는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오늘 그간에 저도 관심 있게 봤었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리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리더스도 상한가 들어갔네요. 토니모리 25%. 등락률 손으로 봤을 때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좀 대다수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살펴보자면 파라다이스 이런 정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부분의 주식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2차 전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전도체 관심이 있었죠. 한켠에 제약바이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을 포트에 넣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바닥 확인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품 이슈가 갑자기 빵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서남 이런 종목들, 초전도체가 완전 그냥 제외돼 버립니다. 여기서 팔아버리고 화장품 쪽으로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해버립니다. 유커 관련, 카지노, 여행 다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벌써 이제 사람들은요,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을 어느새 까맣게 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커 관련주, 유커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단체 여행객들이. 제가 최근에 명동을 한번 갔을 때 명동이 그래도 나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게 예전보다 나았었는데 이제는 명동 가면은 발 디딜 틈도 없겠죠. 정말 바글바글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품주 관련 매출이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드디어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하루짜리 이슈로 멈출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게 몇 개입니까? 왼쪽에 화면 보시면 엄청 많죠? 한동안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상한가 랠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 흐름 자체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쭉! 자,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지금 지지부진하죠.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큰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근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에코프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급등주 들어가셨던 분들 급등 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는데 화장품주 올라가요. 오늘은 참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을 수 있을까요? 이 오른손을, 왼손을 참을 수 있을까요? 수익 크게 안 나도 좋아. 화장품주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겠다라고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람 모일 때 사고 나는 거고 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빈집 노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항상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한미사이언스 강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죠? 어제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LG생활건강 급등 나왔죠. 네. 아시아나 항공마저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웅제약마저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판단을 잘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다? 앞으로 연말까지 유커 관련 주들은 쉬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우상향이 나올 거예요. 첫날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 나올 테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물론 오늘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지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움직일 거고요. 한번 잘 갈 거고,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점이 언젠가요? 언제죠? 10월, 11월이죠. 그때가 되면 한 번 더 그 전부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우선은 일시적인 상승이에요. 그리고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을 조만간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 볼 테고, 또 하나 4분기 실적 내년 초에 확인하겠죠. 그렇죠? 그거까지 체크하신다면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장의 중심에 유커 관련주들 있을 거고, 그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차분한 대응, 연말 내년 초까지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매일 방송에서 단 한 개의 공략주만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대형주와 실적주로만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와 실적주인데도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엊그제 공략주였는데 오늘 당장에 급등이 나오면서 7.4% 오르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저번 주 공략주였습니다. 오늘 당장에 17% 이렇게 급등이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저점을 포착을 했던 게 저희가 바닥에서 좀 안정적으로 빈집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유커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유커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흐름이 괜찮게 보일 텐데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트적인 대응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죠. LG생활건강과 아시아나부터 해가지고 화장품과 여행, 카지노, 항공까지 관련주들 흐름 앞으로 짚어볼까요? 네, 바로 볼게요. 오늘 특징 시그널인데 특징 종목 중에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좀 보면서 시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파라다이스부터 해가지고 특징주들 보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도 AS 한번 좀 도와드리면서 가도록 하죠. 짧게나마. 자, 우선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강원랜드를 열어보면은 강원랜드도 안 움직여요. 그렇게. 네. 이거 외국인 카지노가 아니기 때문이죠.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당연히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클 거고, 일본 관광객이 늘었던 수순이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 더 돈을 많이 쓰시니까 테이블 회전수 자체도 늘어날 거고 테이블 매출 자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카지노 관련해서 당연히 올라가는 수준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쌍바닥을 찍었었어요. 7월 달에.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까? 우선 전고점까지 랠리를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요거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윗꼬리를 좀 크게 다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파라다이스 보자면은 여기 자리가 나름 고점에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맞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살짝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봤을 때 유커가 돌아온다? 실적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거라 그냥 쌍끌이 매수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건가요? 도대체 단체 관광객이. 그러면 큰 바닥에서 확인되면서 올려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2017년도 급등했었던 이런 시점들, 이런 그림도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큰 그림들 자체를. 차분하게 보실 게 아니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화장품 쪽을 한 번 더 좀 체크해 보자면, 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있어요. 한국 화장품 오늘 상한가 딱 바로 들어갔어요. 보통 이렇게 첫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 한국 화장품 아주 옛날에 중국에서 막 대규모 이슈가 돌고서 매출 확대가 늘어나고 중국 쪽으로 좀 시너지가 났을 때 포인트가 2014년도, 15년도 때 차트 보시면요.
이게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20배가량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15배 정도 올랐었어요. 이슈가 굉장히 셌죠.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컸기 때문이죠. 자,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나 뭐 금양이나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2차전지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수급이 몰렸잖아요. 화장품주들도 그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매출이 오를까요? 3분기, 4분기 단체 관광객들로 인한 시너지를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요 끼가 있었던 종목들 있죠. 급등과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보이는 거예요. 왜 제가 한미약품이 있고 한미사이언스가 있었는데 한미사이언스를 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과거의 상승에 대한 주가의 차트를 봤을 땐 약품보단 사이언스가 월등히 항상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항상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시장의 종목들한테도. 그러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급등을 봤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 상승이 계속될 거고, 더 하나 더 보자면 백화점주들 굉장히 오랜만에 쉬어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간에 조금 소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이 6화가 돌아오면서 백화점주들이 이제 매출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고 통보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명품, 샤넬 줄 안 서고 삽니다. 그렇죠? 바뀌었죠? 이제 줄 같은 거 안 선다고요. 그냥 들어간다고요.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요. 왜? 안 팔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아마 조만간 주말이나 백화점 가보시면은 이전과 다른 또 많은 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유커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백화점주들의 매출 향상도 포인트가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기관과 외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백화점만 가느냐? 호텔 신라. 자, 종목 선별이 좀 잘 중요한 것 같아요. 유커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국내 여행주들이 이슈를 받을까요? 매출 확대가 크게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행사들.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회사들은 오늘 주가 차트를 보시면 큰 움직임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런데 호텔 신라 무거운 종목 급등을 합니다. 왜죠? 들어와서 숙박을 하니까.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들어와서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인가? 화장품, 명동 가서 쓰시고, 백화점 가서 쓰시고, 호텔 가서 돈 쓰시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역시나 항공사들도 제가 이제 하나 아시아나 추천을 드렸는데 크게 또 움직이진 않아요. 이건 일부 수혜를 보는 포인트인 거죠. 하지만 바닥에서의 성장성 자체가 있을 거고 단체 관광객을 이제 허가를 냈지만 비행기가 또 턱없이 중국 비행기가 모질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이나 국내 비행기도 매출 확대 포인트 크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여객 수요 자체도 이제는 2019년도 수준까지 이상으로 다시 100%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7월까지 여행객 수요 자체가 2019년도로 비교하자면 80%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6호로 인해서 100%가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전 수준으로 주가 자체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익 부분도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에서 2차 전지주나 초전도체나 이쪽 라인은요. 시선 자체를 화장품주들한테 이렇게 확 뺏겨버렸어요. 자기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가 않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오른 2차 전지주들을 들어갈 거야? 아니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화장품주를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슈거리를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한동안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그 전에 올랐었던 테마주들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림이 또 연출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이거 딱 하나예요. 남들 막 달라붙을 때 하지 마세요. 진짜로 막 급등 나온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빈집 노리시고 괜찮은 종목은 항상 이런 기회가 온다고요. 노리셨다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좀 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고 있다가 급등 팍 나올 때 수익 실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추천주를 AS 해드릴 건데요. 뭐 정리해야 될 종목도 있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속에서 이 화장품과 여행, 카지노, 항공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슈되기 직전에, 급등 직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의 시그널들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앞으로 유커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빈집 공략 방법들 궁금하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코드는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 11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선윤 전문가님 매매 스타일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주와 실적주 또 바닥에서 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보고 있는지 리뷰로 먼저 짚어볼 텐데요. LG생활건강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17%까지 일단 올랐었고 리브랜딩 이슈 속에 저희가 주목을 했던 종목이고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과 함께 8월 3일 공략주였는데 어제 이제 26%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 속의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공략했던 점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주들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8월 4일 대웅제약이었고요. 8월 7일 HLB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공략주 아시아나 항공까지 유커 관련주로 묶여있네요. 리뷰로 다뤄주시죠. 자, 수익률 2%라 나가는 거는 목표 수익률이 2에서 3%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개의치 마시고. 자, 우선 LG생활건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종목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간에 말씀드렸었던 하반기 실적 포인트의 성장성을 봤는데 사실 갑자기 중국에서 단체 여행객을 풀었어. 이거는 사실 보너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좀 급등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LG생활건강을 이 자리에서 이거를 지금 정리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의 컨셉을 생각한다면 저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충분히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대형주로 이렇게 단기간에 먹을 수 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정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부터 조금 더 긴 호흡, 연말까지 해서 나는 어차피 당신이 얘기해서 싸게 잡았어. 45만 원 그 근처에서 잡았으니까 그냥 좀 더 기다려 볼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최소 연말까지는 보셔야 돼요. 출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난 좀 답답해.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정리하셔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안 오른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네. 비만 치료제 이슈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어제 화두가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저녁 방송부터 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제 몇 퍼센트 올랐나요? 장중에 26% 올랐고 23% 마감했어요. 자, 지금 이 종목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리합니다. 별로 이제 생각 없습니다. 왜요? 많이 먹었습니다. 매수하시고 가지고 계셨다면은 제가 또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20%가 넘어갑니다. 현재.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가뿐하게 20% 수익 챙긴 겁니다. 벌써 거의 두 종목, LG생활건강 같이 해서요. 다른 종목이 안 가더라도 이제 가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 멈추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관과 외인들은요.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너무 많은 수익을 냈어요. 째려보고 있다고, 뭔가를. 한 달 전부터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했다고요. 그 현금 확보한 거를 어디로 들어갔냐면 어제 이런 한미 같은 데다가 아니면은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의
막 넣기 시작했어요. 왜죠? 하반기 실적 성장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6호가 돌아온대요. 6호가 갑자기 돌아온대요. 오 마이 갓. 이거다 하고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예요. 순차적으로 항상 그런데 좀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 내동파 분들이 급등주에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들 따라 들어가는 남들 주가가 올라갈 때 바로바로 대응 안 하시고 올라가는 거 지켜보시다가 그제서야 이렇게 이동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주식하시는데 의심이 너무 많으면은 단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타하시는 분들 중에 종목을 사실 때 특히나 자기 스스로 의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취향이 아니세요.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같이 뭘 하셔야 되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미사이언스 역시나 큰 수익 났으니까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대웅제약은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트 보시면은 이쁘죠, 차트가. 살짝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차트, N자형 반등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봐야겠죠? 아직은 좀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도 보면은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4% 수준이에요. 역시나 차트 굉장히 이쁘죠? 실적 포인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뭐 티웨이 등등 그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분기, 4분기 실적은 정말 잘 나올 거니까. 그래서 항공주 역시나 잘 보시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어가 있는 좀 상황이니까 오늘 살짝 돌리고 있거든요, 위로. 그래서 요거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 한번 반등이 나오면 또 무섭게 치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잘 보유하고 계셨다가 급등 나올 때 그냥 저희는 빠져나오면 되겠다. 이 정도로 우선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공략했던 5가지 종목들 리뷰로 알아봤는데 LG생활건강과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20% 내외의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들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공략주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했어요. 참고하시고요. 시가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 공략주는 한국콜마 홀딩스예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한국콜마 너무나 잘 알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죠? 근데 한국콜마 홀딩스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를 좀 보여드릴 건데 실적은 당연히 좋죠. 자, 이게 한국콜마 홀딩스 차트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국 콜마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차트가 한국 콜마 차트입니다. 아래가 여기 차트가요. 그리고 위에가 한국 콜마입니다. 한국 홀딩스. 자, 근데 한국 콜마 홀딩스는요. 한국 콜마의 최대 주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분은 27%가량 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뭡니까? 한국콜마의 시총은 오늘자 올라서 1조 2천억가량 되는데 한국콜마는 시총 자체가 2천억대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단순 지분으로만 따져봐도 최소한 시총 자체가 한참 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 움직임 패턴이 항상 거의 같이 가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런데 밑에 한국콜마는 이렇게 현재 가고 있는데 한국콜마 홀딩스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전고점 여기도 아직 못 넘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기다리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아마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 가운데 화장품주도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게 이미 놓쳤어 이런 생각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를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만 조정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일시적으로 오늘 뭐 남들 대비해서는 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오른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콜마 홀딩스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또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 한국 화장품 알아봤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초읽기 속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파라다이스 알아봤습니다. 6호 관련 기대주로서 알아봤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국콜마 홀딩스였는데요. 한국콜마의 최대 주주이고 비교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김선윤 전문가님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